네, 올 상반기에 아주 탄탄한 주가 흐름을 보이던 AMOLED, 이 아몰레드 업종 주가가 7월 들어서 가파른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과 같은 아몰레드 업종 주가의 가파른 급락세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의 김병기 연구원은 먼저 아몰레드 주가 급락 배경을 삼성 디스플레이의 차세대 라인 장비 발주 지연설이 대두되고 있는 점, 8세대급 아몰레드 라인 투자가 내년으로 연계될 거란 보도가 나온 점,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부진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 등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몰레드 업종 주가는 7월 들어서 급락했습니다. SFA, AP시스템, 테라세미콘 같은 장비 업종과 함께 덕산 하이메탈, 머닝 머티리얼즈 등 소재 업체들의 절대 주가는 7월 초부터 15% 내지 30% 정도 하락을 했죠. 같은 기간 코스피가 3.5% 내린 것과 비교하면 낙폭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 김병기 연구원은요, 큰 틀에서 볼 때 아몰레드는 설비 투자 확장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있고 중소형 부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채택률이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업종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삼성, SDI와 제일모직, SFA, AP시스템 그리고 머닝 머티리얼즈를 추천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객장에서는 낙폭과대 아몰레드 업종 가운데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객장의 답변부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의 답변인데요. AP시스템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반기 수주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토러스투자증권 영업부의 황혜수 주임 역시 AP시스템 주목하고 계시네요. 하반기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솔로몬투자증권 YG클래스의 정영훈 대리께서는 덕산 하이메탈 말씀해 주셨어요. 하반기 실적 성장세가 구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분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 한화투자증권 대치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손재무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몰레드 관련주들 최근에 낙폭이 과대한 모습인데 어떤 종목 저가 매수에 나서보면 좋을까요? 네, 솔직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A3 라인 추가 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좀 판단하기가 매우 힘든 것으로 좀 보이시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김병기 연구원의 말씀처럼 아몰레드 패널의 성장 속도나 잠재력을 고려한다면 신규 정서열이 불가피하고 내년 상반기에 심각한 그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한다는 점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결국 현실화되고 있는 경기 둔화에 직면을 해서 과연 예전과 같은 수요가 발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면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그 다양한 제품 라인업에 기반해서 그 아몰레드 부분의 부진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나아 보이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 SDI를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전체 매출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그 성장한 2차 전지라는 사업 영역을 확보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 삼성과 애플의 그 신규 제품 런칭에 따라서 지속적인 매출 호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기에 좀 아몰레드 관련주 중에서 방어적 종목 탑픽으로 일단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삼성 SDI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공략 가능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간 공략주 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NC소프트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블레이드 앤 소울의 런칭 이후에 한때 29만 원에 육박했던 주가가 불과 2주 만에 30% 가까운 폭락세가 좀 연출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최근 주가 폭락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봄으로써 향후 전망을 세워보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코리안 클레이에서 발표되었던 트래픽 수준이 예상보다 낮다는 보고서였는데요. 이 부분은 NC 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동시 접속자 수가 23만 명을 돌파했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일부분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대규모의 어떤 구조 조정설인데요. 시장에서는 한때 1000명 이상의 인력 이탈이 가능하다고 제기되었지만 최종 한 400명 수준으로 특히 그 캐주얼 게임을 비롯한 모바일 쪽 인력의 구조 조정이 완료 단계에 있고요. 이것 또한 이제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된 구조 조정의 일환이기에 추가적인 그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상 제일 중요한 수급 부분인데요. 기관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손절매가 단행되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일부 손절성 물량이 처리되고 있고 반대로 또 기관에서는 이제 신규 진입 물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NC의 주 사유였는데 하락이에요. 현재는 이러한 루머성 악재들이 충분히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 악재 이면에 가려져 있는 호재 부분도 인식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먼저 2분기에 인력 구조조정 비용을 인식키로 최종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에 한 50억 정도 영업이익에다가 추가 그 구조조정 분담금을 갖다 가산하면 마이너스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2분기에 반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기준으로 보면 실적은 2분기가 바닥이 될 것이 좀 분명해 보이고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 블레이드 앤 소울에 이어서 8월 28일로 공식 런칭이 확정된 그 길드워 2 여기에 대한 신작 모멘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미 예약 판매에서만 100만 장 이상이 팔렸고 북미와 유럽에서 주요 게임 사이트에서 본다면 기대작 상위에 계속 링크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 해외 유저들의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 쪽에서는 아시아 쪽에서는 블레이드 앤 소울이 점령을 하고 북미와 유럽에서는 길드워 2가 점령함으로써 명실공히 좀 글로벌 게임 메이커로 성장하는 그 NC소프트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기에 오늘 매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NC소프트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한 종목이죠. 지금부터는 악재보다는 오히려 호재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네. 매수가 현재가고요. 목표 수익률은 7%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손재무 차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